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해피맘이에요. 제가 오늘 우연히 얼굴은 굉장히 많이 익숙한데 도대체 저분이 어디서 어떻게 만났더라 기억이 안 나는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그분이 이제 막상 이렇게 아는 척을 하고 나서 누구세요?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냥 싱글싱글싱글 웃으면서 네, 반가워요, 반가워요 막 이러다가 그분이 하나씩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15년 전에 마니토바 위니펙에서 살았었거든요. 왜냐면 이민을 처음에 글로 갔었어요. 아시다시피 지방이 이민이 좀 쉽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듣고만 있었죠. 그때 2003년도에 가을이었을 거예요. 마니토바 같은 경우는 총영사관이 없어요. 그래서 토론토에서 관할하면서 그 영사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여직원이 왔었는데 저도 이제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서 한일회관에 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떤 일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도와주는 게 어떻게 습관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보니까 사람들은 막 보고 뭔가 이렇게 어수선하고 정리정돈이 잘 안 돼서 저도 모르게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하다가 이렇게 사람들 안내하는 것부터 이렇게 막 이렇게 도와주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거기 계셨던 한인의 분이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제 이름을 기억을 못 하세요. 그러면서 그때 상황을 그 한인회에 그 영사관이 왔을 때 제가 그때 많이 도와주었고 그때 이제 남자 직원이 영사관 직원이 세 분인가 그랬고 그 여직원 한 분이었어요. 아가씨인데 근데 이제 호텔에 가서 주무신다고 그러는데 걱정을 하더라고요. 여자 혼자 외국인 호텔인데 이렇게 일행하고 같이 가지만 방을 따로 써야 되는데 좀 이렇게 불안해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집에 가실래요? 그랬어요. 근데 되게 좋아하세요. 문제는 이제 여기 도착하면 온 지 제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때 3개월 됐나? 그래서 쓸만한 가구도 별로 없고요. 뭐 이불도 넉넉하지도 않고 그냥 대충 살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도 괜찮냐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서 저희 집에서 자고 먹고 한 김에 그냥 그 시간이 좀 이제 업무 보고 난 오후 시간일까 그다음에 주말에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아는 그 시내에 관광할 만한 곳을 모시고 다니면서 관광을 시켜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나한테 이렇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때 그 여직원이 우리 집에서 잤고 그때 같이 도와주셨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거 있잖아요. 전 정말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만약에요. 옛날에 안 좋은 인연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끔. 근데 그분이 그런 좋은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제 마음도 뿌듯하고 아우 내가 참 잘 살았구나. 왜냐면 처음에 낯선 땅에 도착하면 다들 움츠러들고 나서지를 못하죠 상황이. 근데 제가 좀 겁이 없고 이렇게 일단 뭐 어떤 문제든 부딪히면 하고 보자 약간 이런 성격이다 보니까 딱 하고 안 됐더라고요. 그것도 토론토에서 마니토바까지 비행기로 물론 타고 와도 한 3시간 이렇게 2시간 반 걸리는데 굉장히 멀죠. 그래 감사한 마음도 있고 짠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다른 타 주에서 저희 주까지 온 손님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정말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그 인연으로 시작돼서 저는 지금도 이분이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분이 막 얘기하는 거 제가 듣고만 있으면서 제가 오늘 그 처음에 이민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시나 다들 그게 이렇게 생각을 정리를 좀 해봤어요. 제가 왜냐면 사실 이민을 오면은요 이게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고 운명론자는 아닌데 제가 거기 한국에서 계속 살았으면은 지금의 이 모습은 절대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어, 제가 이민 온 동기는
굉장히 제가 요즘 말하자면 슈퍼우먼으로 살았어요. 그 저희 이제 사업도 하면서 제가 격리 일, 뭐 이렇게 관리, 직원 관리, 이렇게 그 제품 관리, 모든 거래처 관리까지 다 하면서 아이들 제가 그때 케어,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 다 케어하면서 또 집안일은 집안일대로 다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정말 워커홀릭 증상 있을 정도로 제가 일에 이렇게 미쳐 있었고, 그리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싶었고, 일이 끝나면 거의 주말마다 아니면 시간만 날 때마다 아이들 데리고 책방에 가서 책을 읽고, 그리고 모든 그 밀린 업무는 제가 이렇게 다 처리를 하고,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어떤 사업을 하면은 이렇게 빚을 내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빚이 있다 보니까 그거 못 갚으면 우리 가정이 파탄 나잖아요. 아이들하고 저하고 길바닥에 나앉을 수도 있으니까 정말 힘들게 개척하면서 정말 이렇게 그 정말 사무실 한 켠에 방을 만들어서 집과 그 사무실이 아예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놓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 아주 정말 하늘 한번 볼 시간 없이 그렇게 한 6, 7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책임감과 의무감이 제가 이제 커서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제가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몸도 아프지만, 몸이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다 알겠어요. 이유가 뭔지. 너무 지쳤고, 그래서 몸이 아팠고, 그리고 왜 이제 3, 4년 정도 지나면은 좀 안정기에 들어가잖아요, 사업이. 왜냐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게 안정이 안 되겠습니까? 안정도 되고, 이제 빚도 갚고, 이제 조금씩 이제 모으고 있을 찰나에 서서히 제 마음이 이게 지친 거와 그 어떤 환경에 의해서 웃음도 사라지고 살고 싶은 의욕도 없어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까지 다니다가 초등학교를 들어가니까 저를 덜 찾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나 없어도 크겠구나, 이런 극한적인 상황까지 갈 정도로 심한 우울증을 앓았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왜냐면 또 내가 혼자 이렇게 일을 다 체계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나 아니면 이게 안 돌아갈 정도로 돼버렸어요. 근데 그것도 다 지금은 문제라는 걸 알게 되겠더라고요. 내가 너무 혼자 슈퍼우먼, 슈퍼맘으로 다 살다 보니까 결국 내 몸과 마음이 다 지쳐서 다 내려놓은 지경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제가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느님이 계시다면 저를 좀 평화로운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좀 이렇게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죽어도 좋으니까 좀 편안하게 평화롭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참 어리석죠. 지금 같으면은 도움을 청하거나 과감하게 내가 내려놓고 사람을 쓰거나 그래도 살 수 있었던 건데, 제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정말 그 30대의 치열한 그 아이들 낳아서 키우면서 그 상황은 지나고 나니까 알게 돼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저처럼 어쩔 수 없이 일에 미치고 아이들도 봐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막 정말 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주변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이렇게 제가 달려가서 늘 함께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왜냐면 그게 나중에 어떤 증상이 올 거란 걸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운명이 저한테는 이민으로 바뀌었는데, 그러고 있는 찰나에 저는 이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 큰아이가 그 영어 그 학원을 다녔었는데, 그 당시에 갑자기 캐나다에 가고 싶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잠깐 와봤는데, 여행으로요. 근데 여기 오니까, 여기 밴쿠버에 그때 그 9박 10일인가 로키 산맥 투어 있잖아요. 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여기서 사냐고. 그랬더니 오면 다 산대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탁 하고, 오면 살아? 그 생각만 여행 내내 들었던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한국에서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무조건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하래요. 그 이주공사 그런데. 그래서 여행 내내 근데 누구한테 막 그런 귀찮게 물어보면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그 한국에 돌아가자마자 이주공사를 통해서 저 테스트를 하고 이제 준비를 해서 그 마니토바 사업 이민이 저한테 가장 맞았었어요. 그리고 가장 빠르고 한 1년 정도면 된다 그랬고, 그리고 영주권을 받고 가기 때문에 안전하고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 일단 그 세미나를 듣고 나서 제가 이제 딜레마에 빠지죠. 내가 정말 이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굉장히 잘 되고 있었거든요. 사업도 잘 되고 안정기에 접어들었었고, 그러면서 이 삶의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서 제가 그때 힘들었거든요. 아, 이번에는 정말 내가 다시 새로운 곳에 가서 다시 산다면 내가 왜 가며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나 정말 그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민을 가고자 하는 목표 세 가지를 제가 그때 정말 몇 달 동안 고민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거를 제가 정했는데요. 첫 번째가 저 아이들하고, 왜냐면 제가 한국에서 일하면서 거의 아이들하고 많이 못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에 미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집에 오면 같이 있었지만은 같이 정말 오붓하게 놀러 가거나 같은 얘기를 하거나, 왜냐면 저는 퇴근 시간이 없었어요. 일하면서 늘 애들 밥만 챙기고 저는 밖에서 가서 사무실 가서 일하고 밥만 챙겨주고 일하고 자면 또 나와서 일하고, 이게 잠과 일하는 시간도 제가 구분이 없을 정도로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좀 짠하고 안쓰러워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정말 같이,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그 시간 이후로 같이 밥 먹고 놀러 가고 공부도 같이 하고, 그게 소원이었고요. 두 번째는 제 나름의 공부를 좀 하고 싶었었어요. 이제 언젠가 때가 되면 제가 제 어렸을 때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던 얘기도 이제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공부를 많이 못했었어요. 정말 정말 이렇게 저는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운으로 해서 어떻게 하늘이 도와서 대학까지 나오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 모든 게 저는 제 타고난 운명과 팔자로는 여기까지 올 수 없는 팔자였거든요. 근데 그래서 정말 저는 공부를 좀 편안하게 여유롭게 정말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영어가 포함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고 싶었었어요. 원래 대학교 때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 살면서 또 이렇게 가족 간에 종교가 안 맞으면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내려놓고 있었는데, 그 종교를, 그 신앙을 찾고 싶은 이유가 신앙을 통해서 지금까지 너무 철두철미하게 악착같이 살았던 내 모습을 탈피하고 싶었기도 했지만, 다르게 살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봉사도 좀 하면서 사람들을 좀 사랑하면서 내 자신부터 좀 평화롭게 살고 싶어서, 다른 삶을 살고 싶어서 제가 신앙생활,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잘 지내는 거, 그 다음에 내 공부한다는 거, 그 다음에 신앙생활 찾는다는 거,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왔어요, 사실은. 근데 잘 들어보면 사실 이 세 가지 중에 돈이 없어요. 돈 번다는 게. 사실 제가 가난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저는 이 세 가지 약속을, 저와 약속을 다 지켰고요. 후회는 정말 없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내가 여기 와서 돈을 더 벌겠다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요. 자기가 목표한 거를 정말 내가 좋아한 거, 내가 정말 후회하지 않을 그런 목표를 잡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정말 치열하게 어렸을 때부터 안 해본 거 없이 정말 천덕꾸러기처럼 살았고, 근데 정말 꿈을 갖고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세 가지 목표를 어떻게 또 달성했냐면은, 아이들하고는 제가 정말 여기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오면은 학교 갔다 오면 아이들하고 같이 있고 도서관 같이 가고 놀이터 같이 가고 좀 공부할 거 있으면 하고, 왜냐면
여기는 숙제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공부할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게 가능해서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정말 저 아이들하고 그렇게 뒹굴면서 싸워가면서 정은 정말 많이 주면서 사랑은 제가 정말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큰 아이들이 보면은 사랑이 참 많아요. 보통 청년들하고 좀 달라요, 애들이. 그래서 내가 뭐 좀 힘들다 그러면 다 해주고 자기가 알바 해놓고는 돈 달라고 그러면 다 주고 정말 착한 것 같아요. 제가 어쩌면은 부모가 좀 가난하면 그런 어떤 아이들한테는 그런 좋은 영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는 오자마자 제가 ESL을 한 1년 동안 하고 제가 그 헬스케어 쪽에 워낙 관심이 있었고 또 좀 아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덴탈 어시스턴트 그거를 2년째부터 해가지고 3년째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계속 지금까지 뭐 영어 공부는 이렇게 막 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책도 제가 보면서 그래서 제가 건강과 관련된 이렇게 산자초도 제가 공부를 사실은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나오는 그 산자초들 그런 공부도 좀 많이 했고 나름대로 굉장히 그리고 제가 사는 곳 마니토바면 마니토바에 대해서도 정말 제가 지도를 이렇게 딱 펴놓고 안 가본 곳 없이 다 가보고 정부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시에서 어떻게 뭘 하는지 어떤 프로그램 가지고 운영하는지까지 그리고 이게 큰 회사들은 주로 어디에 위치해 있고 여기서 중상층 이상이 되면 정말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그런 것들도 그리고 제가 또 발런티어를 그 당시에 좀 많이 했었고 이게 성당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러고 항상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끔 그 마니토바에서 오신 분들을 제가 만나요. 제가 정말 그런 일을 참 많이 했었나 봐요. 이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얘기해주면 제가 막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제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성당에서도 봉사 일은 다 해본 것 같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나중에 이제 조각조각 이렇게 풀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오늘 할 주제는 그 목표를 가지고 오라는 거.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제 어쩌면 이민의 뿌리는 제 신앙생활에서 시작됐을 것 같아요. 그게 안 됐더라면 왜냐면 이 저의 신앙은 정말 이렇게 사랑의 뿌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어떻게 사랑하는지 정말 이웃과도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 물론 때로는 제가 많이 무너지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고난 받으신 그 우리 예수님 예수 오빠라 그러는데 제가 그분을 떠올리면서 이까짓 거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럼 그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이뻐하면 여기까지 데려오셨겠나. 그런 위안을 삼으면서 지난 아팠던 힘들었던 상처와 어떤 고통들은 다 이렇게 정말 빗물에 씻기듯 이렇게 다 씻겨 나갔어요. 정말 지금은 평화로워요. 그리고 그 바탕으로 제가 부자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굶어 죽진 않아요. 그게 가능했던 게 항상 제가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어디서나 캐나다에 와서든 한국에서든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런 환경과 조건들이 저한테 이렇게 다 와서 해결을 해줬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가만히 이렇게 공주님처럼 왕비님처럼 부잣집 사모님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서 고생은 정말 많이 했어요. 그거 늘 어떤 일이 터지면 그냥 두 손 두 발 딱 일어나서 바로 저는 이렇게 액션을 취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생은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고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아이들도 엄마 너무 잘 살았어 고마워 항상 그래요. 왜냐면 저는 상황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습관이 돼 있었고 여기서도 늘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살았는데 그런 육체적인 고생, 어떤 환경적인 고생은 고생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오지 않았더라면 어떤 운명에 처했었을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내 운명을 바꿨구나. 여기 와서 운명이 바뀌었고
정말 하늘에서 도와주었고 땅에서도 도와주었고 제일 먼저 우리 딸아이가 큰아이가 정말 엄마를 구출해줬구나 거기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는 딸아이 말을 잘 들어요. 전에는 정말 내가 뭐든지 다 하고 내가 다 이끌어가고 그랬으니까 맨날 야단치고 이랬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아이들이 그 내가 뿌린 씨를 먹고 열매가 맺어서 제가 그 열매를 받아서 영양 보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은 분들이 많으세요. 여전히 내가 아이들한테 뭔가를 자꾸 하라 시키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이 그러는데 그렇게 해봤자 안 되는 것도 저는 알았고 이미. 그래서 오히려 그 한국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을지도 모르지만 여기서 이렇게 운명이 새로 바뀐 곳에서 내가 포기할 거 포기하고 포기한다기보다도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물론 일도 일대로 병행하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돈을 많이 벌어서 막 좋은 집에서 막 아이들도 그냥 잘 너무 그냥 이렇게 키우려는 그런 욕심이 없어서 그랬는지 저는 가난하지만 되게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캐나다에서는요, 가난을 선택해도 괜찮아요. 왜냐? 고등학교가 무료죠. 15살 때부터 알바해서 얼마든지 독립해서, 독립은 아니더라도 용돈을 벌어서 써요. 저희 아이 둘 다 15살에 또 용돈을 줘본 적이 없어요. 그 전에도 뭐 워낙 알뜰하게 헌어 주소다 입히고 정말 딱 필요한 공부나 필요한 데만 쓰는 거 외에는 쓴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도 그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캐나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욕심 부리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저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검소해요. 네, 머리도 제가 자르고요. 옷도 웬만하면은 다 몇 년, 몇 10년, 20년 된 거 다 입고요.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한국에서 가면 이렇게 10,000원, 20,000원짜리 티 뭐 그런 거 사다가 입고 누가 주면 또 입고 여기서도 지금까지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편해요. 이게 좋은 옷 입고 좋은 뭐 그릇, 좋은 뭐 이걸 생각하면은 저는 아무 저한테 그런 행복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살아요, 저는. 근데 그게 좋아서 행복하면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도 따라서 거기에 적응이 돼가지고 정말 돈을 잘 아끼면서 이렇게 잘 헤쳐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운명은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제 운명이 너무 좋아요, 사실은. 옛날에 모르고 너무너무 힘들게 막 쫓아가고 이렇게 누가 벌려놓으면은 내가 다 처리하고 마무리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제가 안 벌리고 안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물론 좋아하는 게 뭐 특별한 거는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운명을 바꾸는 이민이라는 주제를 제가 오늘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오시기 전에 그걸 많이 생각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어떻게 행복한 삶을 원하는지, 아니 내 꿈이 무엇인지, 캐나다 가서 정말 뭘 하고 싶은지, 물론 좀 현실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남의 나라 갈 때는요, 많이 달라요. 정말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지만. 그래서 물론 여기 와서 정말 돈을 벌고 싶으면 제가 나중에 돈 버는 사업체 어떻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어디 가면 돈을 더 잘 버는지 이것도 제가 얘기해 드릴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거를 많이 알아보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어차피 오는 거라면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내 만족도를 어느 정도 선회하고 내가 꿈이 무엇이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고 과감하게 내려놔야 될 것은 어떤 걸 내려놔야 되며 이런 거를 좀 깊이 생각해 가지고 그런 어떤 이민 동기가 있을 때 그런 목표까지 같이 그러니까 이민 동기가 오면 그 다음에 생각하실 게 이민 목표예요.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후회 없어요. 대신 그거를 잃지 말아야죠. 네, 오늘은 제가 오늘 좀 길어졌지요. 근데 제가 오늘 한 내용 중에서도 부분 끌어내서 해줄 수 있는 얘기들이 무궁무지 많아요, 사실은. 근데 아직 제가 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얘기해 주면서 제가 스스로 느껴요. 뭐를 얘기해줘야 되겠다, 다음에. 그래서 전 너무 좋아요. 제가 할 일이 생겼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근데 저 자신을 위해서도 너무 좋아요, 사실은.
제가 나를 돌아보고 아직도 살 날이 아니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다음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저 어쨌든 좋은 일 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정말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 모든 걸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